북적이는 공항,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용해야 할 이 공공장소가 어느 날 한 유명 배우 때문에 사적인 힘과 공공의 질서가 충돌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의 경계까지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던 바로 그날의 사건. 오늘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 배우 변모 씨의 이른바 황제 경호 논란, 그리고 그게 남긴 법적, 사회적 파장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공항은 정말 모두를 위한 공간일까요? 아니면 혹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무대가 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2024년 7월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논란의 시작이었던 그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건데요. 변모 씨가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를 보호하려던 사설 경호팀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공공 통로를 막아서고 일반 승객들을 위협하고, 이건 그냥 현장이 좀 혼잡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사설 경호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법적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치열한 법적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 행동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게이트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공공통행로를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지 말라는 거죠. 둘째,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은 일반 승객들 얼굴에다가 아주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췄습니다. 이건 위력을 행사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일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행동들은 그냥 좀 과했다, 민폐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명백히 법을 어긴 행위였죠. 지금부터는 법률 해설가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법이 정해놓은 경호원의 업무 범위,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진 이 권력 남용, 그 사이의 엄청난 차이 말이죠. 법적으로 사설 경호원은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 검사 같은 공적인 보안 업무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날 현실은 이 모든 법의 경계를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특히 이 항공권 검사,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항공권에는 영문 이름, 목적지, 항공편명까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공항 보안요원이나 항공사 직원뿐입니다. 사설경호원이 이걸 달라고 요구할 권한은 전혀 없죠. 이건 단순히 경비업법 위반을 넘어서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경비업법입니다. 법조항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경호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법이 그 경호팀을 법정에 세운 근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명백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벌금 100만 원이라는 판결이 가진 무게, 그리고 그 판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인천지방법원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업체와 그 소속 경호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플래시를 비춘 행동을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고요. 이건 경비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처벌 충분했을까요? 솔직히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비업법 위반 사건이나 공무집행 방해 같은 사례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인데도 벌금액이 꽤 낮게 책정됐다는 거죠. 뭐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이 정상 참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벌금 1,000만 원이 앞으로 또 다른 황제 경호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의 진짜 핵심은 벌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가장 날카롭고 본질적인 지적은 경호원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판부의 그 송곳 같은 비판은
과연 누구를 향했던 걸까요? 바로 경호의 대상자였던 변모 씨 측, 그러니까 소속사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딱 짚어줬어요. 바로 비공개 출국 원칙입니다. 정말로 안전이 걱정되고 보호받고 싶었다면 일정을 다 공개해서 편들을 불러 모을 게 아니라 조용히 비공개로 갔어야 한다는 거죠. 일정을 세상에 다 알린 건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 팬미팅을 연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따끔하게 질타한 겁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일부러 불을 질러놓고는 그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소방관을 부른 셈이라는 거죠. 혼란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혼란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경호까지 동원한 이 근본적인 모순을 법원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 위험한 행태에 대한 정말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소동과 법원의 판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공항 안전관리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올바른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사건 직후에 공항공사에서 유명인 전용 게이트 같은 아이디어를 내놨다가 연예인이 벼슬이냐는 엄청난 비판 여론에 부딪혀서 바로 철회하기도 했죠.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특혜성 발상이었습니다. 이 논란을 지켜보던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식으로 연구에 착수해서 새로운 종합 공항 안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바로 변모 씨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인파가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 공항경찰이 어떻게 개입할지, 또 사설 경호가 불법 행위를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막고 신고할지 아주 명확한 절차가 생겼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이 결국 시스템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특히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남긴 최종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연예기획사 매니저나 관계자분이 있다면 이 슬라이드가 앞으로 법적, 사회적 문제를 막아줄 실무 지침서가 될 겁니다. 첫째, 재판부가 강조했듯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둘째, 경호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들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부터는 공항경찰단과 공식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계획서 내고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마지막으로 팬서비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공항 출국장처럼 복잡한 곳 말고 통제 가능한 안전구역에서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팬들을 위한 서비스와 불특정 다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안전. 이 둘 사이의 현명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질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것, 이제 우리 사회 모두의, 그리고 특히 연예 산업계의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